안녕하십니까. 바운스TV 사람 이야기, 기업 이야기, 브랜드 이야기 오늘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도 또 제가 모르는 이야기를 가져오셔서 감동입니다. 이게 제가 이제 뭐 뉴스나 이런 거를 계속 접하니까 엔간한 얘기를 좀 듣잖아요. 근데 요즘 저도 모르는 얘기를 가져오셔가지고 즐겁습니다. 음악을 옛날에는 우리가 뭐 LP판도 덜어 사고 그렇지. 뭐 CD도 사고 그랬는데 요즘은 정말 팬덤이 아닌 분들은 그게 아니라 다 이제 음악을 스트리밍으로 다운로드 받아서 받는 그런 시대가 됐잖아요. 맞습니다. 그래서 음원 스트리밍 업체인데 스포티파이, 이게 최대 세대 탑이군요. 그러니까 이 회사가 이제 국내 상륙을 한다는 건데요. 스포티파이라는 회사는 어떤 회사인가요? 스포티파이는 말 그대로 우리가 이제 그 동영상 부분의 넷플릭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예. 그러니까 동영상은 넷플릭스, 음원 쪽은 스포티파이. 오디오 쪽은 이제 스포티파이가 이제 그 정상에 올라 있는 회사들이죠. 그렇군요. 네. 그러면 이게 지금 스포티파이라는 회사가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온다는 건데 세계적으로 음원 시장의 규모는 얼마나 되고 이 회사랑 이제 어떻게 구도가 형성되어 있는 건가요? 네. 시장 구도가. 지난해 세계 음원 시장의 규모는 이제 대략 한 27조 원, 우리나라 돈으로 그 정도로 이제 그 집계가 된 거로 알려지고 있는데 지금 그 음원 시장이 연평균 한 20에서 30% 수준으로 이제 고속 성장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올해는 한 35조 원 안팎으로 시장 규모가 형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시장에서 이제 스포티파이가 시장 점유율 35%를 차지하고 있습니다. 35%를 차지하고 있고 이제 그 뒤를 이어서 이제 애플 뮤직하고 아마존 뮤직이 이제 애플도 잡스가 그때 이제 음악 스트리밍 이런 거 했었잖아요. 2위고 그다음에 3위가 어디라고요? 아마존 뮤직. 아마존. 다 쟁쟁한 업체들. 1, 2, 3위 업체가 이제 그 세계 시장의 3분의 1을 장악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뭐 국내는 멜론 뭐 이런 거 있어요. 뭐 카카오의 멜론. 그리고 이제 KT의 지니뮤직, SKT의 그 플로. 이게 이제 1, 2, 3위를 차지하고 있죠. 우리 국내 음원 시장 규모는 대략 뭐 1조 원 선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. 넷플릭스는 우리가 알지만 스포티파이는 다소 좀 생소하다. 그런데 세계 1위의 음원 스트리밍 업체라는 얘기인데요. 미국 증시에도 상장이 돼 있는데 미국 회사인가요? 미국 회사는 아니고요. 이 회사는 그 우리 그 유명한 그 팝그룹 아바의 나라. 스웨덴 출신의 그 다니엘 레크라는 친구가 이제 창립하는 회사입니다. 지금 뭐 본사는 룩셈부르크에 두고 있는데. 그리고 우리 만나는 CEO들 다 친구라고 하니까 좀 기분은 좋습니다. 근데 이 회사가 이게 다니엘 레크가 이 회사를 그 창립할 때 어떤 슬로건을 내세웠냐면 그 모두를 위한 음악 서비스를 하겠다. 모두를 위한 음악을 좀 강조를 하고 있죠. 그래서 2006년도에 그 스타트업으로 이제 창업을 했다가 본격적인 이제 스트리밍 음원 서비스는 이제 2008년부터 2008년에 시작을 했군요. 시작을 했습니다. 그 실제 서비스한 거는 이제 12년이 된 것이고, 그리고 창립한 지는 그 14년이 됐죠. 근데 그 세계 최고의 그 음원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외형은 비약적으로 커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 흑자 전환을 한 번도 못했어요. 그래서 이제 실속은 좀 없이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성장성으로 이때까지 온 그렇습니다. 거네요. 상장 뉴욕 증시 상장은 언제 했어요? 2018년도 지금 2년 남짓 됐습니다.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이 시장이 확장성이 있다 보니까 판을 키우는데 주력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실적인 뭐 이익 추구는 좀 이후에 그 완벽하게 이제 우리가 시장의 선두 기업으로 확고한 그 위상을 잡은 다음에 물론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이제 이익을 좀 챙기겠다 이런 그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카카오 이런 회사들도 처음에는 뭐 돈 못 벌었잖아요. 다 이제 자금 조달해서 성장성을 가지고 이제 판을 까는 거고 카카오도 이제 돈을 벌기 시작했고요. 음원 스트리밍 업체인데 팟캐스트도 운영합니까? 팟캐스트 부분도 지금 상당히 그 강화하려고 하고 있죠. 지금 이 회사가 이제 국내 상륙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음원 시장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많은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앞으로 실질 수익은 그 팟캐스트를 통해서 획득하겠다 이런 큰 그림을 지금 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 팟캐스트 부분이 이제 우리 국내에서는 좀 정체 상태를 좀 보이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이 팟캐스트 그 광고 시장이 그 비약적으로 지금 성장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좀 최근 한 뭐 5년 사이에 한 7배 정도 광고 시장이 그 확대가 되고 있고, 근데 이 회사가 그 팟캐스트 방송을 한 150만 개 정도를 이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.
150만 개. 네. 그 뒤를 이은 그 애플 뮤직 같은 경우는 한 100만 개 정도. 네. 그리고 얼마 전에 뭐 보도를 통해서 나왔습니다만 아마존 뮤직도 우리는 팟캐스트 시장을 공략하겠다 그렇게 선언을 했는데 아마존 뮤직 같은 경우는 한 지금 7만 개 정도의 팟캐스트를 지금 확보하고 있죠. 그러니까 네. 숫자적으로도 좀 압도적입니다. 그래서 이 분야를 강화하기 위해서 그 미국의 유명한 이제 코미디언이 운영하는 네. 그 팟캐스트 방송을 독점 중계를 하는 조건으로 1억 달러에 좀 인수도 하고 중계권을 1억 달러에 준 거죠. 대단해. 그러고 나서 이제 팟캐스트를 그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도구를 갖춘 그 회사도 한 1억 1천만 달러 주고 또 매입을 해서 누구나 팟캐스트를 만들 수 있게끔 하겠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튜브처럼 그 크리에이티브가 이제 시장에 참여해서 그 하나의 또 생태계를 만드는 그런 거를 지금 큰 그림을 좀 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일종의 네. 뭐 청취자가 이제 그 콘텐츠를 개발하는 그래서 하나의 또 시장을 만들고 또 광고가 형성이 되고 또 수익이 창출하는 이런 그 빅피처를 지금 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유튜브가 워낙 뭐 동영상으로 막강하다 네. 보니까 우린 팟캐스트 시장이 있고 상당히 좀 그 전문 매니아들의 영역이긴 합니다만 그렇게 주목을 안 하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팟캐스트도 이제 시장에 관심도가 높습니다. 그러면 스포티파이는 전 세계 음원 시장의 35%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했는데 사용하는 그 인구가 얼마나 될까요, 사람이? 네. 우선 이 회사가 확보하고 있는 음원이 지금 올 1분기 기준으로 보면 5천만 곡 이상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. 우리나라 국민 수만큼 되네, 5천만 곡. 거기에는 이제 물론 그 K-팝 리스트도 있습니다. 네. 근데 그렇게 그 많은 음원을 확보를 하고 있는데 이용 고객은 그러니까 매월 이제 그 활발하게 이 웹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, 이용하는 분들, 그 활성 이용자 수가 지금 3억 명이 넘어서고 있고요. 그리고 이 가운데 이제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고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이 한 1억 3천만 명 정도로 지금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. 대단합니다. 예. 음원 스트리밍이라 그전에는 사실은 뭐 그런 걸 돈 내고 듣지 않았잖아요. 다 이제 어둠의 경로를 통해서. 그때 어둠의 경로인지도 몰랐어요. 그냥 서로 복사해서 주고 뭐 다운받고 뭐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못하게 되어 있는 건데 그러면 어떤 제도적인 이런 정부의 규제가 생겨서 이런 서비스가 생긴 건가요? 아니면 그걸 좀 미리 내다보고 이 다니엘 에크 이분이 만든 건가요? 그 흐름이 어떻게 됩니까? 어떻게 보면 뭐 병아리가 이제 알에서 깨어나듯이 뭐 줄딱통실하고 뭐 제도하고 아이디어가 이제 결합됐다고 볼 수 있는데 그 2000년대 뭐 전후반으로 해가지고 불법 다운로드가 그냥 뭐 성행하지 않았습니까? 네. 그 불법 다운로드가 이제 성행하면서 이른바 이제 작사, 작곡, 창작자들한테는 진짜 뭐 수입이 발생하지 않는 말 그대로 창작 시장은 아무끼나 다름없었는데 뭐 그런 상황하고 또 불법 다운로드를 받는 사람들은 일종의 뭐 우리가 MP3 세대들은 압니다만 곡을 저장해야 되는데 용량이 한계가 있으니까 그 새로운 걸 저장하려면 앞서 저장했던 걸 이제 지워야 되는 그런 또 불편함이 있었죠. 근데 이런 거를 단칼에 해결한 것이 이제 스트리밍 서비스죠. 물론 그 스포티파이 이전에도 그 유사한 업체들이 좀 있었어요. 근데 그 원체 이 스포티파이가 이제 시장을 이제 확실하게 정리정돈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즘 국내 많은 그 작사 작곡가 그 음원 수입이 뭐 어마어마하다는 그런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러한 결과도 어떻게 보면 이 스포티파이의 그 다니엘 에크가 한 몫을 한 거 아닌가 이렇게 뭐 얘기해도 과언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저도 아주 가끔 그 뉴스 그 음악을 좀 이렇게 다운 받으려고 이 폰에 있는 뭐 어플이나 뭐 이런 데 들어가 보면 우리는 다 곡당 얼마 이렇게 유료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스포티파이는 음원 스트리밍이 기본적으로 무료입니까? 일단 무료로 들을 수 있죠. 그러니까 이게 불법 다운로드라는 그런 부분에서 이용자가 불법이라는 게 좀 마음에 걸리지 않습니까? 그렇죠. 찜찜하죠. 그러니까 불법이라는 문제도 해결을 해주고 우리가 모든 저작권료는 우리가 지불해 줄 테니까 불법에서 해소돼서 마음 놓고 음악을 틀어라. 그러니까 다만 광고는 좀 들어줘라. 광고를 보면 무료고 광고는 들어줘라. 근데 광고 자체도 내가 음악을 주기는데 불편함을 느낀다면 일정의 월 일정료의 그 금액을 지불하면 광고 안 봐도 되고
없애주겠다. 네. 순수하게 음악만 들어라. 그러니까 이런 구조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죠. 이 회사가 뭐 그런 수입을 얻던 네. 아니면 혹은 광고를 하던 이게 그 원래 이 음원을 가지고 있는 저작권자에게 주는 그 비용이 엄청난 거군요. 몇 %라고요? 그러니까 이 회사의 네. 그 매출이 네. 작년 같은 경우는 한 9조 3천억 정도가 됐는데 네. 이 가운데 한 70% 이상을 저작권료로 70%를 사용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적자 구조가 사실은 뭐 날 수밖에 없는 네. 그런 구조이네요. 그런데 팟캐스트 쪽 앞섰던 게 강화한다 그러셨잖아요. 그럼 팟캐스트는 돈이 되나요? 팟캐스트는 그 저작권료가 없죠.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뭐 여기는 그 스포티파이에서 그 음원 서비스는 월정액을 받고 네. 저 광고 없이 들을 수 있게끔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예를 들면 국내 같은 경우는 또 뭐 여러 나라 같은 경우는 다운로드 받는 곡당 이제 그 그렇죠. 저작권료를 지불하는 네. 그런 구조로 돼 있어요. 근데 이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그 팟캐스트는 아무리 사용을 해도 네. 저작권료가 발생하지 않죠. 그렇죠. 오히려 그 플랫폼만 만들어지면 거기서 이제 이 팟캐스트를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유튜브식으로 광고를 붙이고 서로 쉐어하고 이런 광고를 그 나누는 그것만 협정을 맺고. 근데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유명 팟캐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독점 중계권을 이제 확보를 하죠. 그러고 나서 거기서 발생되는 이제 수익을 배분하는데 그래도 남돈 장사다. 그리고 앞으로 그 팟캐스트 광고 시장이 비약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체되어 있지만 미국에서는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쪽을 좀 강화해서 실질적인 기업의 어떤 내재 가치를 좀 확보를 하겠다. 그런 전략을 지금 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럼 우리도 이제 유튜브에서 팟캐스트를 좀 알아봐야 되는 건가요? 그거는 뭐 관심을 좀 기울일 필요는 있는데 어쨌든 어떤 뭐 추세 미국하고 자체가 우리하고 이제 문화 차이가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서비스를 받는 환경 자체가 좀 미국에서 좀 불편하다 보니까 영상 서비스 받는 게 좀 불편하다 보니까 아마 오디오 쪽을 선호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. 자, 근데 오늘은 이 스포티파이라는 회사 저도 그렇고 생소했는데 이 세계 음원 시장의 강자라는 것을 알았는데 관심은 국내 시장에 진출을 한다는 거죠. 국내 시장을 진출한다는 거는 소비자들에게는 인지도나 이 음원을 이용하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국내 업체들에게는 뭐 상당한 긴장 요인이겠습니다. 그래서 이 회사가 이제 정식 계약을 맺은 나라한테만 서비스를 합니다. 이제 그 국내 진출을 앞두고 있는데 아마 빠르면 한번 연내도 가능하지 않겠냐 이렇게 점치고 있죠. 근데 그 핵심 관건은 얼마나 많이 그 응원을 확보하느냐의 문제예요. 그래서 지금 그 우리 국내 그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들하고도 그러니까 물밑 접촉은 좀 활발하게 하는 것 같은데 단 하나 걸림돌이 그 이용료를 몇 대 몇으로 배분하느냐의 문제죠. 이제 국내에서는 예를 들면 이제 100원의 이용료를 내게 되면 65원을 그 저작권자한테 돌아갑니다. 그리고 이제 35원이 그 서비스 이용업체로 떨어지죠. 그런데 이제 원가율 65%인 그게 저작권 경우네요. 근데 이 스포티파이가 그 65%보다 좀 낮은 수준에서 이제 계약을 하기를 원하는 것 같고, 근데 그거를 또 무시할 수 없는 게 지금 K-팝의 어떤 그 해외 창구가 뭐 스포티파이라는 이런 그 거대 경로를 통해서 해외 서비스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국내에서 좀 무시할 수 없는 거죠. 그러니까 서로 윈윈하는 선에서 가닥이 잡히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지금 점쳐보고 있는데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이 스포티파이가 2018년도에 2년 전에 그 삼성전자의 그 협력업체로 계약을 맺었어요. 그러니까 미국에서 갤럭시 폰을 팔 때 거기 기본으로 탑재되는 음원 스트리밍의 웹이 그 스포티파이입니다.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그 갤럭시 폰을 구매를 하게 되면 6개월 동안 이제 그 스포티파이 그 음원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그 얻게 되죠. 일종의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스포티파이하고 삼성전자가 콜라보 마케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. 그래서 만약에 국내에도 똑같은 상황이 이제 펼쳐진다면 뭐 시장 확보에도 상당한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투자자인 저희들에게는 상장이 돼 있다는 게 중요한 건데 스포티파이 테크놀로지라는 공식 원래 이게 회사명은 그렇군요. 지금 $235인데요. US 달러로
예, 주가는 아까 이제 성장성은 있지만 적자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가 흐름은 어떨까요, 전망이나? 이 회사의 어떤 주가 전망을 하는 건 좀 조심스럽습니다. 물론 음원 스트리밍 시장에서 뭐 최강자라는 프리미엄은 분명히 있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적자 구조가 지금 14년째 지속되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좀 주가 산정에 좀 마이너스 요인이 되지 않겠는가. 하지만 이제 외형 성장이 원체 돋보이다 보니까 뉴욕 증시에서도 성장주로서 많은 분석가들이 좀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만약에 실적이 흑자 구조로 턴한다면은 그렇죠. 어마어마한 가치가 발생되지 않을까. 근데 이 회사 주가가 이제 최근 1년간 움직임을 놓고 보면은 $100 초반에서 300달러에 근접하는 299달러까지 이제 올라간 적이 있는데 좀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한 230, 40불 정도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죠. 그래서 요거는 좀 시간의 문제인데 성장성이 매우 높다 보니까 조금 급하게 어떤 매매를 할 것보다는 좀 시간을 두고 실적의 추이를 놓고 보면서 조금 흑자 구조가 좀 발생하는 시점 전후에 이 주식을 좀 한번 투자해 보는 것은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. 네, 오늘은 기업 이야기 음원 시장의 넷플릭스라고 불리는 강자 스포티파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또 재미있게 공부를 해봤네요. 네, 고맙습니다.